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 100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인지 저에게 영상 몇 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주 100시간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한 편을 관심이 가서 보니까 또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소개가 되더군요. 몇 편의 영상을 보면서 제 일상을 한번 그 시간 타임으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지, 종종 하루에 12시간이다 15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특별히 계산한 적은 없었거든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 단위 하루에 15시간씩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관계된 공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일주일에 105시간이 되더군요. 여러분, 때로는 15시간 이상씩을 앉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보다 몇 시간 덜한 그런 학습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15시간씩 자리에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관계되는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마감되기 한 달 전쯤에는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하루에 그래도 10시간 이상씩은 꼭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상시에는 7, 80시간, 그리고 마감 시한을 앞두고는 한 100여 시간에서 110여 시간 정도를 이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 100시간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30개월의 시간 동안 8권의 책을 저술했는지와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사례로서 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청림출판사에서 2018년 10월 달에 책이 출간된 이후로 지금 2021년도 지금 4월이죠. 지금까지 6권의 책이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2권의 완성 원고가 지금 출판사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30개월이 되지 않아서 8권의 책을 저술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써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책을 많이 써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거의 책을 쓰지 않은 상태로 독서와 글쓰기, 교육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을 쓰는 것이 큰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글을 썼고, 그리고 매일 교재를 발간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그룹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교재들과 텍스트들, 내가 지금 연구한 것이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구조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저것이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는 벌써 이전 지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책을 안 써왔던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확장성,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받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내 컴퓨터 폴더 안에 아무리 수만 페이지의 글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정돈된 그런 책으로 출간된 그런 자료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 지금 한 20년 이상 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배워왔던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을 잘 엮어내는 것, 그것을 제가 3년 동안의 그런 목표를 세워왔었습니다. 근데 좀 연장이 돼서요, 원래 1년에 4권씩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2권의 책을 써내면 그 안에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계획되지 않았던 책들도 있었거든요. 비즈니스 북스의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비움 일상 수업을 계약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던 비즈니스 북스에서 다른 곳하고 먼저 계약된 소식을 듣고는 혹시 탈무드에 관계되는 책을 써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했고요. 어떠한 기획서 없이, 출간 제안서 없이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한 이후에 제가 유대인의 어떠한 그 경전, 우리 개신교,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약이죠. 그 구약을 탈무드의 방식으로 교훈적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읽는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건 예정돼 있지 않던 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3년으로 잡았던 그 계획을 한 5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까지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12권의 책들을 쓰기 위한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회사를 가기 전에 어학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마친 뒤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해진 그 시간 이외에는 나머지를 어찌 보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봐도 무방한, 관리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 1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10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때때로 살면서 보통은 주 80시간 정도를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때로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1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집중과 투자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을 쓰는 작업들이나 연구 과정에서 때로는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걸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물론 저에게도 있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무언가 학습하고 연구해가는 과정 속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아야, 아빠가 지난주에 그 100시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이 100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서로 다른 직종에서 다른 집중도를 가지고 다른 결과물을 삶에 매지며 살아가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만 봐도 보면 아침 8시 정도쯤에 문을 여시거든. 그런데 문을 12시에 닫으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냐? 16시간이거든. 하루에 16시간씩 매주 정말 빠짐없이 아침에 문을 여시고 저녁에 문을 닫으신단 말이야. 물론 몸이 축 나겠지. 그렇게 16시간 동안 매일매일 일하시는 거 쉽진 않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 시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호아야, 너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물론 매주 80시간, 100시간 아빠처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만 너가 목표가 있다면, 너가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하는 그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되면은 굉장히 힘든데 동시에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즐거운 시간이냐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성취가 있고, 거기에는 과정의 진보가 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과연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 너에게 당장 일주일에 100시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너 스스로 볼 때에 그냥 네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기준 삼지 말고 한번 너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조금 앞서간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는요, 제 딸에게 딸이 초중고 홈스쿨러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은 정해놨지만 딸도 인정하고 때로는 제 아내도 너무 딸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자유, 어떤 그 선택의 어떤 그 여지를 주는 그런 그 홈스쿨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준 자유의 시간을 제 딸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때로는 무언가 다른 기획을 하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내 투자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딸아이가 지도의 의도를 잘 맞춰왔던 것 같아요. 저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중학교 이후로는 터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인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은 도리어 너의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만의 질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성숙한 아이에게 어떤 성숙된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6권의 책이 이제 보이죠. 이건 출간이 된 책들이고요. 2권의 책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권의 계약된 책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책을 원고를 넘긴 게 아직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은 지난 좀 긴장된 몇 개월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 봤던 영화도 한 편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공적인 어떤 월화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수요일부터는 다시금 저의 일상의 패턴을 찾아서 주 한 80에서 90시간 정도의 책을 쓰기 위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그런 기획과 연구의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저녁 운동으로 해왔던 그 주짓수, 지난 코로나 때문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제 삶의 패턴이 저녁에 7시, 8시에 자고, 그리고 저녁 12시나 뭐 1시, 때로는 저녁 11시에 일어나서 말 그대로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 삶의 패턴이 바뀐 거죠. 저녁에 잠을 자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그런지 뭐 4시간, 5시간 자도 전혀 피곤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저는 피곤하지 않아도요, 누우면 바로 잠잘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굉장히 깊이 자고 한 2시간 자도요, 굉장히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어찌 보면 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과 먹는 것, 그리고 운동, 이런 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요. 왜? 요건이 이렇습니다. 주 100시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두가 100시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학생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와 공부량을 해낸 뒤에 나머지 시간 즐기고 싶겠죠. 그러나 그 즐김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가 무엇인가, 삶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책을 쓰기 위한 독서, 책을 쓰기 위한 글쓰기, 책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끄적이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신지식들을 수용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들은요, 저에겐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참아낼 만한 이유가 있는 즐거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도요, 그냥 그 어려운 것 자체를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 한 해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한번 시간 스케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에게는 일상화된 그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다이어리 같은 건 쓰지 않지만 저 하루에 저만의 어떤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몇 페이지를 읽는다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온 결과가 30개월에 8권의 책을 저수라는 어떠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합니다. 본래는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래도 너무 짧은 주기로 책을 내는 것은 저자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조언을 아주 굉장히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해줬던 그런 분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뭐 나타난 결과가 이 정도인데요. 제가 쓴 글이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쓰는 것이 필요하다면 빨리 쓸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100시간, 아니면 주 80시간, 아니면 주 70시간이든 여러분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고요. 일상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냥 평범한, 여기서 말하는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서의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냥 그 삶 자체가 특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삶, 결코 욜로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워라벨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저는 오늘 이 주 100시간의 삶이 워라벨이에요. 아내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도 이 100시간 이후의 시간,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나름대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가족을 챙기는데도 뭐 충분히 저는 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이 2021년도, 또 이 영상을 2021년도 이후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았다, 그랬다, 참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